네, 주말 쉬고 오는 동안 주말에는 미국에서 어떤 이슈들이 들려왔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EU가 관세에 대한 협상을 앞두고 애플과 메타에 대한 제재를 두는 방안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기하기로 했는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볼 테고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 H20 칩에 대해서 중국으로의 수출을 차단당한 바 있죠. 이런 여파가 이제는 그래픽 카드까지 중단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는 점 함께 짚겠습니다. 또 달러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한 가지 언급이 나왔는데요. 프랑스의 재무장관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한다면 달러의 신뢰도가 정말 급한 속도로 추락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는 점 짚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세한 브리핑 통해서는 지금 현재 관세 전쟁,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가 패권을 쥐고 있을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하나씩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유럽연합이 대미 관세 협상 개시 직전 애플과 메타의 디지털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발표를 연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초 지난 15일 애플과 메타를 상대로 진행한 디지털 시장법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발표 일정을 사전 통보받은 회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론에는 DMA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이 포함됐으며 두 회사 모두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었지만 집행위는 하루 전인 14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정이 갑작스레 잡히면서 DMA 조사 발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미국 정부가 중국 시장용으로 설계된 H20 GPU 수출을 규제한 여파가 일반 소비자용 그래픽카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 IT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엔비디아가 지포스 RTX 5090D 그래픽카드에 대한 출하를 중단했다는 언급이 나왔는데요. 중국 IT 커뮤니티 칩헬에 18일 저녁 글을 올린 한 이용자는 그래픽카드 제조사 관계자를 인용해 엔비디아가 18일 모든 그래픽카드 제조사를 대상으로 지포스의 공급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지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GPU의 연산 성능이나 대역폭 등 성능을 낮추는 조건으로 수출을 허용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한다면 미국 달러의 신뢰도가 훼손될 것이라고 엘릭 롬바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롬바르드 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관세와 관련한 공격적인 조치를 펼쳐 미국 달러의 신뢰성을 훼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의장이 해임된다면 이런 신뢰는 더 훼손되고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또한 이 결과로 이미 심각한 상황인 미국 정부 부채 상환 비용이 높아지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소식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장 통해서 중국과 미국 중 어느 국가가 패권을 가져갈지 함께 예측해 보시죠.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전쟁 속의 패권, 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는 누구일까요? 이걸 이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시기가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를 확인해 보시면 각국의 수출 의존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가 서로에 더 의존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의 수출을 조금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살짝 글자 자체는 좀 화질이 깨져서 안 보이는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 빨간색과 회색 그래프를 비교해 봤을 때 빨간색 그래프가 미국 측의 그래프입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전체 비중 중에서 70% 정도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 회색 그래프는 앞쪽에 위치가 되어 있죠. 그만큼 10%에서 한 30% 정도만 미국의 수입이 의존되고 있다, 수출이 의존되고 있다라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를 통해서는 약간의 세부 품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수입하는 스마트폰의 76%가 중국산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전 세계 스마트폰 수출의 72%가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한번 볼까요? 미국은 88%를 중국에서 수입하지만 중국의 글로벌 점유율은 무려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리 점유율에 따라서 미국도 중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이 관세 전쟁에 있어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는 아직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2기 중국은 이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반도체와 해운 이미 규제가 가해졌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 H20에 대한 수출이 이미 통제가 되기도 했고, 또 금요일 우리 장에도 좀 영향을 줬던 소식이죠. 해운에 있어서도 중국 선방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지나간 이슈라고 생각이 드는 코로나19마저도 미국은 조금 건들고 있습니다. 4월 18일 백악관에 올라온 공식 홈페이지 사진인데요. 실험실에서 유출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한 가지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이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백악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가 된 겁니다. 이제는 정말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반도체부터 해운까지는 쉽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19까지 언급을 하면서 중국을 더 압박하고 있는 미국. 앞으로의 패권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뒤에도 일정을 확인을 해볼 텐데 이번 주부터는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는 테슬라와 알파벳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현 시점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미국 증시, 이런 실적 발표 일정이 우리 증시에 훈풍을 불어다 줄 수 있을지 잠시 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일정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글로벌 주요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짚어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에도 알파벳의 실적 발표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하겠고요. 분량상 적어놓진 않았는데 화요일부터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이어진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G20 회의도 시작이 되네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베이지북이 공개된다는 점 짚겠고 또 우리나라에는 좀 중요한 일정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 1차로 시작이 되고 미국과 일본의 2차 관세 협상이 진행된다는 점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